1월 원서 읽기 모임이고요. 중간 리뷰입니다. 마지막에 또 파이널 리뷰가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책은 Atomic Habits,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한 도서 리뷰입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책의 순서를 어느 정도 따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질문들과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가 조금 순서를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 좋고 좋은 책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습관에 관한 책을 골랐는지, 왜 습관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왜 아주 작은 습관인가? Atomic Habits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거기에 대한 대답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작은 습관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 습관 어떻게 형성하는데? 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소스들도 끌어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해보면요. 일단 이분은 워낙 유명한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한 분이고 또 부자이기 이전에 너무 좋은 삶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저도 종종 이렇게 영상도 참고하고 이분이 했던 말도 참고하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습관의 사슬이라는 게 처음에는 느껴지기엔 너무 가볍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그 사슬을 깨기에는 너무도 무거워진다.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습관에 종속돼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습관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삶의 패턴이 잘 안 바뀌잖아요. 늘 살던 대로 사시고. 그런 거 보면 습관이 정말 무섭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쌓아온 습관의 결과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극소수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습관을 쌓아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을 쌓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나가는 습관을 쌓았기 때문에 그 연세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당신의 결과물,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결과물은 당신이 쌓아올린 습관의 lagging measure 다라고 했는데 이 렉이란 단어가 우리가 렉 걸려 자꾸 늦춰져 라고 할 때 그 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갔을 때 I got jet lagged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나 지금 서울의 그 바이오리듬에 따라 움직이는데 로마에 오니까 뭐 낮은 데 잠도 오고 그래 이럴 때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뒤늦게 쫓아오는 정도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해 놓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당신의 결과물을 낳는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은 당신이 쌓아올린 습관이 시차를 갖고 드러난 결과물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18페이지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36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체성이라는 게 애초에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왔대요. 되게 복잡하게 뭐 에센시아, 아이덴티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 결국엔 정체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 존재가 반복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습관의 definition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습관이니까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상 너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습관이라고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내 결과물, 내 삶의 결과물을 시차를 두고 만들어내는 것이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처음에는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가볍지만 나중에는 깰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다. 습관의 사슬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습관 형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붕 뜬 자기 개발이란 말보다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에 관한 책을 이제 두 번째 원서 읽기 책으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Atomic Habits라는 책을 골랐잖아요. 왜 Atomic Habits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또 책에서 찾아보면 원래 그 atoms 빌딩 블록이죠. molecule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고 이게 분자인데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원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들도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결과물,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부르는 것들을 뜯어보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의 공통된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타이탄의 도구들일 텐데 거기도 결국에 들어가서 보면 습관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닝 루틴의 공통점을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대가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한, 나한테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아침을 시작하는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여러 권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모닝 루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또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든 게 기본적으로 늦게 일어나요. 뭐 8시 등교면 7시 반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옷만 입고 씻고 나가는데 도대체 모닝 루틴을 어떻게 형성하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찍 일어나는 것 혹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진입장벽이 엄청 높죠.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시도를 시켰을 때도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환경 안에서는 모닝 루틴이 어렵다면 다른 형태의 또 루틴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또 왜 Atomic Habits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카톡방에 공유 드렸었던 영상 있죠. 그 맥 레이븐이라는 미국의 해군 사성 사령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텍사스 대학교의 졸업연설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필 그 대학의 이제 슬로건이 뭐 여기서 시작한 것이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연설을 해주셨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침구 정리부터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침구 정리를 하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한 것이고 자그마한 자긍심, 자부심을 줄 것이고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갈 용기를 준다 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 연설이 제 개인적으로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연설 5개를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그 안에 넣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도 보실 만하고 연설 원문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멋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습관부터 해서 스노우볼로 점점 더 큰 습관, 큰 과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알겠는데 도대체 습관 형성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대부분 읽어나가고 있는 파트일 거예요. 작가가 주장하는 습관 형성의 사이클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ue, Craving, Response, Reward 이렇게 나오는데
큐라는 건 이제 신호죠. 내가 습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알려주는 행동을 촉발한 하나의 자극이고요. 그 자극을 보게 되면 욕망이 들게 되고요. 아, 난 저거 하고 싶어. 이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욕망이 들고요. 그 욕망에 따라서 액션, 실제로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response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하면 보상이 뒤따르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이제 강한 습관, 잘 자리 잡는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안 좋은 습관은 이 사이클이 그냥 태생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 한 번 붙으면 그렇게 없애기가 힘듭니다. 큐, 니코틴이 떨어졌어요. 크레이빙, 그래서 담배를 피고 싶어요. 담배를 피겠죠? 담배를 피고 나면 니코틴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시 뭔가 몸이 활기차지고 영감이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은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명백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가 쌓아 올리려는 좋은 습관들은 이것들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건강식을 먹어야겠다. 이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약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작가가 내놓는 해결책이 이 네 가지입니다. 1, 2, 3, 4번인데, 1, 2, 3, 4번을 잘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Q를 명백하게 해라, 자극을 명백하게 해라 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사례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를 저 구석에 놓으면 시작을 하겠니? 거실 한가운데 놔, 눈에 보이게 놔. 그래야 큐가 강해지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make it attractiv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craving이랑 관련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싶은데 그 습관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클링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누가 운동을 좋아하나요? 가끔 계시긴 하지만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왔던 사례가 근데 넷플릭스 보는 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모니터에다가 뭔가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페달을 밟아야만 넷플릭스가 재생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사이클링이라는 습관을 어트랙티브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와 그건 저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이 정도의 뭐 대단한 스케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작가가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매거진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운동은 해야겠어. 그러면 그걸 네가 가는 짐에 락커에다가 넣어놔. 그럼 최소한 운동하러 그러니까 매거진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짐까지는 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결합시켜서 습관을 매력적이게 만들어 봐. 뭐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장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손톱 물어뜯는 사람의 사례도 되게 주목할 만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아내의 조언을 받고 그 매니큐어를 받으러 갔는데 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매니큐어 받으면서 돈도 들였으니까 이제 돈이 아까워서라도 손톱을 덜 물어뜯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처음에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유 때문에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친 게 아니라 갔더니 그 매니큐어리스트가 손톱이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한마디 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나의 예쁜 손톱이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예쁜 손톱을 물어뜯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되는 게 매력적인 행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고쳐나갔던 사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호를 받고 어떤 자극을 받고 욕망을 느꼈어도 막상 행동에 옮기기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쉽게 만들어라. 그걸 이제 그런 프릭션을 줄여라 라는 말로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모닝 루틴에 대해서 카톡방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썼거든요. 물론 헤비 스태킹의 개념도 활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제 동선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게 이불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고 깼으니까 목이 마른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피포트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일을 시작하고 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물이 끓지 않죠. 그 빈 시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겠죠.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울이 보이니까 거울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 뭐 이런 응원의 한마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추가한 습관이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이랑 거울이랑 되게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춤학원에는 항상 거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 연습을 하다가 그게 다 끝나고 나와 보면 이제 커피포트에 물이 다 끓어가지고 차를 내리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차를 따라 놓고 근데 따라 놓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차를 가지고 제가 명상을 하는 그 전용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10분의 그 포모도로 타이머를 맞춰놓고 명상을 합니다. 그 명상이 끝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마시기 좋게 차가 식어 있어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 차를 마시면서 마레보카를 켜요. 그것도 마레보카도 최근에 이제 제 루틴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뭐 적게는 15분, 많게는 1시간 마레보카를 쭉 하면 자연스레 몸이 뻐근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그때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의 당위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뭔가 장애물들을 다 없애놓고 아, 이 상태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니? 라고 저를 설득시켜가면서 모닝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있는 그 정말 앞 초반부의 습관들은 안 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잘 붙어 있고 논리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마찰들을 최소화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뭘 빼먹으면 보통 밤에 자기 직전에 하는 오더블 이런 거 빼먹어요. 까먹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내 습관의 마찰을 어떻게 줄여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쉽게 내가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상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습관들은 태생적으로 또 보상이 약해요. 책에서 나온 비유가 이런 거였죠. 오늘 스페인어 공부한다고 갑자기 네가 스페인어를 막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오늘 운동 한 번 한다고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눈앞에서 보상이 안 보이니까 이걸 되게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 책 말고 제가 대안적으로 내놓는 책에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하나의 보상이고 칭찬하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이 막 발생하는 합법적으로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사례는 그 보건 전문가가 파키스탄이었나요? 거기 가서 이제 뭔가 이런저런 보건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손만 잘 씻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때 이제 P&G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아주 예쁜 비누를 정말 쓰고 싶게 만든 비누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설사나 아니면 뭐 폐렴이나 이런 질병들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예쁜 비누 쓰면서 쓰고 싶게 만들어서 만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책 외의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Atomic Habits랑 Tiny Habits 이 두 책을 놓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Atomic Habits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 영감을 주는 사례들이 잘 들어가 있는 반면에 Tiny Habits라는 책에는 이론이 되게 잘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적인 어떤 시선을 또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것도 아마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7분짜리 비디오 클립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지만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그 스탠포드 행동설계연구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심리학자이기도 한 그 BJ 포그인가 그래요. 그분이 내세운 공식이 B는 MAP라는 공식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Atomic Habits에서도 그렇고 Tiny Habits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동기보다도 능력보다도 자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습관 형성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화장실에 갖다 붙였거든요. 맨날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습관을 더 잘 형성할까?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에게 더 좋은 자극을 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극을 만들어낼 것이냐? 알람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극인데, 이거 외에 좀 신선한 시각이 소개돼 있어요. 타이니 헤비츠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습관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거나 잠에서 깨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냉장고를 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집을 나가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일 하실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이제 앵커 습관, 앵커 행동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이제 내가 형성하고 싶은 새로운 습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갖다 붙일 때 장소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빈도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화장실에 갈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한다. 혹은 뭐 냉장고를 열 때마다 물을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 또는 빈도를 일치시켜가면서 습관을 붙여나가는 거죠. 어차피 화장실은 갈 거니까 그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이후에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죠.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려고 해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난 내일부터 3시간씩 글 쓸 거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1시간씩 뭐 조깅할 거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산책을 하는 게 목표면 당장 내가 세워야 되는 액션 플랜은 내일 아침부터 운동화를 신을 거야. 정도로 해야 되고 팔굽혀펴기를 할 거면 1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쓰기로 했으면 1시간, 2시간씩 글을 쓸 거야가 아니라 펜을 잡을 거야. 한 문장을 쓸 거야. 이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과도한 목표를 잡아서 바로 꺾이고 그렇게 또 실패하고 나면 또 의지가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안 하게 되고 작심삼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강조했던 건 동기부여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기부여는 행동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전 슬라이드로 Atomic Habits의 개념으로 가면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작은 습관을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냈으면 반드시 축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춤을 추는 거든 스스로 뭔가 거울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잘했어 라고 외치는 거든 소심하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축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이제 축하 세레모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니 헤비츠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 근데 생각해 보시면 Atomic Habits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죠.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책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를 종료하고, 같이 뭐 자기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습관 형성 과정에서의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책 읽다가 뭐 메모에도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뭐 그거 외에도 좀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질문도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부터 종료할게요.